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수도 보호 특위에 이어서 회기 중이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인 여러분과 안경 부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풍그룹의 김명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옥계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과 또 관동대 건립 예정인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등 4건의 사안에 대해서 관련 업체와 관련 업체의 설명과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자 마련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옥계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이는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본 안건 이후 계속되는 설명에서도 각 사안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다들 바쁘시겠지만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회사 양지가 80만 평방미터에 이르겠습니다. 개발 방식으로는 강릉시와 주사 영풍의 공동 시행으로 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사업비 약 7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 옥계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그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산업 백화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관과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옥계안 항만 사용 및 하역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당국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가 아연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나면은 20만 톤 연간 생산량이, 그죠? 뭐 처리 공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친환경적으로 하시겠지만 문제는 항산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보관이라든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뭐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대기업들이 계속 사고 생긴단 말이에요. 가스누출 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대림산에서 일군 기업에서 대형 사고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처리 공정에 발생되는 분진이라든가 수처리 문제는 환경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 뭐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 법을 벗어나던 공장화가 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데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이라든가 주민들의 인근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주민들 설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생겼을 때 어느 부분까지 어떤 피해가 생긴다는 거. 특히 항상 같은 경우는 그 이때가 남아날 게 한도 없단 말이에요. 누출이 생겼을 때는. 제일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공장 관리를 하면서도 주로 많이 이제 나가는 것이 그 화차, 조차로 열차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노선적이죠. 그래서 그 양을 다 못할 때는 탱크돌이 트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산악지대가 스포가 이제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고객길을 많이 넘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예지만 전복 사고도 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보완했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여차, 조차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부대기하게 양을 충당 못할 때는 트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아까 시민님 말씀하신 대로 전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에 준비를 이 트럭킹이 제일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화차 준비, 그 업체에다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출발 전 또 주입 당시에도 감독자가 직접 나가서 감독을 그것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가다가 10km 내지 4km 반경 내에 천에 100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제전소 안에 기동 타격대, 기동 운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해서 기타 이런 이제 작업 도구, 삽, 뭐 이런 거 좀 챙겨놨다가 바로 현장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 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나게 되어서 부를 하시는데 일단 그 생산되면은 거기에 대한 생산에서 나갈 때까지 그런 과정, 운송 간의 관련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완을 해갈 계획이죠. 하도 소리 다 들었어요. 항만. 원료를 이제 가져와야 될 항만이 제일 저희들의 참 필요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원료를 갖고 와서 지금 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다가 황산 설비를 놓고 거기 성산 설비를 놓고 태우게 되면은 그 옆에서 설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황산 저장 탱크가 그 안에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황산이 다시 옥계항으로 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건 사실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그 안에서 혹시나 강릉시가 앞으로 자유경제구역에 의해서 많은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된다면은 옥계역에서 열차가 그 다른 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조차로 해서 그 철도를 가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필요하면 트럭으로 이렇게 안전한 문제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다시 별도로 그걸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료 자체를 항만화가 수입이 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공장가 이송하는 과정에 옥계 관광단지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관광지가 이미지가 다 훼손되고 그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지하 터널을 뚫고 가든지 육상으로는 어렵다 이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협의해서 적극 그걸 세우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센터나 위에 와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암만 가게 오셨다면 실질 질문하시면은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다 그런 답변뿐이 없단 말이에요. 뭐 아직 입지 조건이야 전문가 시대니까 충분히 그럼 다 하셨겠죠, 그죠? 네, 잘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신조위님. 근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영풍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전 문제란 말이죠. 안전이 최우선인데 지금 뭐 최근에 구미 부분이라든지 상주 부분에 그런 그 염산 뭐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잃고 또 몇만 명이 치료를 받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장 편리한 방법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이렇게 강구를 하면서 지방 정부나 그 지역의 대표들에게 설득을 해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심조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안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우선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 옥계 지역이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메카를 만든다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주 쪽에서 입장에서의 어떤 그 좋은 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안전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면서 이 지역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사업주가 먼저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금 접근했습니까? 막연한 질문입니까 좀? 아닙니다. 그 의원님 말씀이 어떤 사업주더라도 그걸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또 저희는 또 사업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 아까 전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항구가 저희들한테는 사실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항에서 광석을 현재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이 많이 좁고 생산 캐파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2의 항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경상북도 포항부터 단계로 올라오면서 동해안 쪽에 저희들 입지 여건이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서 올라왔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강릉시나 이런 데서도 어떤 그 유치 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거론이 돼서 저희와 강릉시가 이렇게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그 기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이 뭐 망상 해수욕장도 옆에 있고 금진지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옥계항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입지 여건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됐던 거고요. 또 와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짜면서 선을 그어보고 부지 면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요소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바다 쪽에 피해를 안 주면서 안쪽에 할 수 있는 것을 들겠느냐 하니까 우선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에 환경 문제는 나왔습니다만은 저렇게 참 우려가 안 되지 않을 정도로 설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설비를 놓을 때 되면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이 설비는 이렇게 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 하는 것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서 세부적까지 그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부터 계획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또 모르는 건 또 배워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주 우리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지 네.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충돌됨으로 인해서 지방 우리 단체에서도 행정력도 낭비되고 충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많은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낭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그 입지가 타당하다. 입지가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법적 절차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적인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은 좋은데 갖춰져 있는데 이 허가를 받는 그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녹색 지구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추진하면서 벌써 저항이 생기고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절차적인 가능 과정 속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출발하면서부터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지구 네. 어제 제가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지금 녹색지구로 지정된 게 지금 제철이 됐죠. 공원지역으로. 그건 모르세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녹색 도시를 한다고 해서 녹색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하자고 했는데 도시 계획 부서에서는 이게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법 만들었으니 그 법이 또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와 협의와 이런 것이 돼야지 어느 부서에선 인내기 조에서 이 사업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할 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연이 제일 많이 생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산이고. 예. 근데 그 생산하는 것은 아연을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황산은 그거에 여러 배가 되잖아. 양이 그죠? 예. 근데 실제 황산이 더 위험하죠. 엄청나. 이건 황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산하고 황산, 질산, 염산은 이거는 유독성 화학 물질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노출이 돼가지고 사고가 생겨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주 유독성 화학 물질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아연보다도 더 많은 몇 배의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그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책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절차, 사업의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만에 하나라도 그게 10,000분의 1이라도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 구미가 10톤이 누출이 되는데 이게 10,000명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10톤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건 안전하다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마 밑에 낙수물 한 방울 맞으면 아무것도 않잖아요. 근데 그 낙수물이 떨어지는 바위는 파지잖아요. 그 한 방울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 단단한 바위가 파진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출되는 것이 아까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볼 때는 3분의 1 반씩 줄인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이런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다고 그런다면 석포 지역이 2003년도에 MBC 2580에 나와 있는 나무가 다 죽고 거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고가 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건 옛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강릉시도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좀 있다. 본 우려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법적인 절차 문제하고 우려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행부에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무조건 시민들에게 그냥 설명해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은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 동해시의 그 저광석 그 창고 주변에 환경 저감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떤 그 주민 여론들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답변. 네. 안 그래도 그게 제일 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그 시청하고도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사실 그랬는데 긴 시간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오염이 됐다 이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태 조사 하락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해서 주변에 우리 사업장이 주변에 있으니까 토양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 샘플링을 한 부분이 아연이 기준치보다 조금 초과되게 실태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 2012년 12월에 시청에서 제가 종합 그 실태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지시에 의해서 토양 정밀 조사가 3월 7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가 끝나면은 정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정밀 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맞는 정화 명령을 또 이렇게 내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따라서 제가 적법하게 주민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하려고 제가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 영풍에서는 비철금속 그 특화 산업단지 사업구의 예정지가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 보면은 한국여성수련원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옥계 해수욕장 그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쪽으로는 만일 그 우리 그 공장 부지를 예정지를 사업지를 이쪽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지정된 거는 우리가 입안을 하고 구상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네. 잘 모르고 또 이제 이 옥계항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 뭐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입지 조건이 그 산을 이제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뭐 부지도 나올 것 같고 그까지 했고 지금 왜 이 경제 자유구역 쪽이냐 이쪽이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 부지를 뭐 매입하거나 이렇게 없습니다.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본 의원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여기 항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계 해수욕장의 어떤 그런 개발 앞으로 그 방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 사업 부지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이제 본의원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옥계 일반 산업단지 내는 포스코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시한 그 자리가 맞죠? 이게? 영풍에서 비철금속 특화 산업단지 한 3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부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옥계항하고도 지근거리가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은 지금 옥계항 쪽에도 예.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포스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이 연계해가고서는 동해안권 경기자유구역 예. 그 지역에 오히려 이 사업 예정지에 들어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봤을 때 그리고 20만 평이라면 지금 동해안권 경기자유구역 지역은 거의 최소 이게 한 40만 평 정도 32만 평입니다. 32평 이제 경제 살고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애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애자 유치를 하기 위한 그 프리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를 비켜나간 거지 뭐 다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옥계 일반 산업단지 포스코하고 영풍 그 일반 산업단지하고 서로 연계된 그 사회 연관 부지를 집어넣자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시의 그 입장입니다. 예. 한번 회사에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은 되었지만은 결론은 한 2년 전서부터 작업은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영풍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철금속 산업 단지 조성을 새로 하는 것보다도 있는데 지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시하고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토지 적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걸로 지금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거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MOU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진척이 되면은 자연 환경성 영향 평가라든가 토지 적성도 같은 걸 같이 이제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그런 자리가 있고
또 마지막 환경영향표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또 설명할 그럴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어떤 그렇죠. 의미로 예, 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영풍의 부사장으로 계신 김명수 부사장님께서도 사장님, 김 의원님, 네, 사장님.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 위험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앞으로 차차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사업은 우리 강릉시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절대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지금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항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영풍에서고 강릉시에서고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 가거나 2013년도에 업무 연초 보고 때부터 시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은 마치 다 진행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풍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토지 매입된 사실이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면 모두가 안 되면 민회자 유치위원회란가 아니면 주민 간담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쭉 설명을 듣는데 전문성을 저희가 전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어떤 분들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뭐 의회가 하든가 민회자가 하든가 하고 또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시가 가져가고 그게 정말 무리가 없고 무난히 이 사업은 진행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시가 발표를 하고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차차 이 사업은 정말 이 사업의 그 화학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또 그 외 주민들 여러 가지 어떤 거쳐야 할 절차들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게 우선돼야 되고 그걸 또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제 부지 입지 여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약 한 14만 평에 대한 부지와 그 건너편에 금진리 쪽에 임야를 일부 포함시켜서 농지는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환경적인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되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유치라는 부분이 정립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지의 여건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영풍회사가 이곳에 이제 유치되고 공장을 사업을 시작하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부지의 문제는 다시 재조정이 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올라서 이제 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옥계 지역의 해수욕장의 관광지로 설정된 부분도 이거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영풍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보고를 드리는 걸 보면은 이제 기존 시에서 법에 의해서 이제 물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설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에서 다양스럽게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은 상당한 검증된 그러니까 확인된 사항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인데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얼마 전에 2003년도입니까? 그 시서 2580에서 방영된 우리 영풍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알고 있는 가장 척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 설명회에서는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께서는 18일 주민 설명회죠, 그죠? 네네. 주민 설명회 때는 이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설명하도록 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김 의원님하고 뭐 의원님하고 다 이렇게 환경 안전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는데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저쪽에서 제가 했던 그 잘못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여기에서는 진짜로 그런 거는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122대로 법정 대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옥상 정원 및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명 연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건물로서 다목적 홀, 객실과 평형 형태는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6평형 8실, 19평형 8실, 그다음 24평형 또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재활용 사업으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100톤을 설치해서 이 부분은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공중화장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서 20도까지 난방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발전 시설 시스템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컨벤션 센터 옥상에는 그 태양광 설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로비에는 3톤급 소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벚꽃잔치라든가 여름 해변, 가을에는 커피 축제 및 문화제, 녹색 테마에 해가지고 철새 도래지, 철새 관찰하듯 이런 부분은 전기 부스와 연계를 해서 운행함을 인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시범도시처럼 만들어 놓고 2천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 놓고 또 잊혀버리는 녹색 시범도시가 되어버리면은 또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청사진, 청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자 그러면은 우선 랜드마크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보니까 컨벤션 센터는 전시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거기다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이 시스템은 다 가보면 많은 시설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은. 우리가 지금 서울 쪽에 그 여러 군데 가보면 이게 거의 평준화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범도 적용됐단 말이죠. 체험, 녹색 체험이라는 기술이. 예? 그럼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과연 초기에는 뭐 반짝하시고 왔다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식상에서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배터리 활용한 지금 저기 그 축적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이 건물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거기에 녹색 관련 모든 부분을 이 건물에 다 집약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견학이라든가 관련 계획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게 그런 어떤 목표 의식 갖고 또 그런 기대치를 가지지 않고 이게 했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크게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체험 연수전 이거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내용을 가지고 그 랜드마크라고 그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초기에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시설과 컨벤션 센터에다가 이 건물을 설계를 할 때 네. 과학 지시를 줄 때 그 네. 속에다 뭘 담겠다는 것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업 지서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체험 연수시설을 지을 때는 이 속에다 이 시설 쪽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
또 요 시설에는 어떤 체험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게 용역을 줄 때, 이미 과학 기술을 줄 때 그렇게 설계가 실패할까봐 또 걱정이 돼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막 여러분들이 지금 모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도입할지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죠. 적어도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미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바탕에서 건물의 설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 건물 속 이 안에다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지 모집을 해서 여기다 뭘 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초할 때 행정 이주로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PV, 벽화 녹화, 지붕 녹화, 내장 자료, 친환경 재료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경포 바다 호수가 너무너무 좋은 자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잘못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포 지나면 우리 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경포 호수변에 뭘 갖다 꽂아놨어요? 파랑개비, 관람개비 전부 꽂아놨더라고. 에? 그 우리 큰 자연 속에다가 파랑개비를 놓고 그걸 돌리는 그것도 뭐 작게 얘기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말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주세요. 예,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봤어요. 이게 부시장님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어제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을 보고 녹색 도시라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딱 만들다 보니까 그 사업이 그냥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과 소통과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녹색도시 추진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 하면은 경포지역 도립공원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도립공원이 해제됐다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원이 제척된 지역은 녹색 지금 지역이죠?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 지역은 이 도시공원 지역으로 제척이 되고 나머지 구역은 그대로 공원 지역으로 있어요.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환경보존 지역은 이 도립공원에 제척되어 있는 그 지역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기반 중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장밋빛으로 시민들에게 거창하게 녹색도시 만들고 도립공원 해제하고 냈는데 실제로 이 법을 지어서 뒷받침하는 건 도시기획과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도시기획과서는 이 도립공원을 딱 해촉되고 나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녹색도시 때문에 특구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관리계획을 도시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해야죠.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잘 들어봐요. 예. 지금 아직도 그거 모르는데 그거 지금 제척되기 위해서 그걸 관리지역으로 묶으려고 할 때는 바로 도시지역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바로 못 간.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으로 가야 되잖아. 예. 비도시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도 비도시지역 안에 뭐 있어요? 뭔 지역을 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란 말이에요. 관리지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관광휴양하고 뭐예요? 주거형. 두 가지 빼기 적용을 바로 도시지역으로 못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 도시계획법상에 이제 아니 그렇게 글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관광 휴양형하고 주거지형으로 묶고 놓는다 그래도 예? 네. 이거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푼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공원 규제로 있고 있는 하고 변동이 없어요. 단지 1층 높이, 10층 높이는 거 하고 한 층 더 높이는 거 하고 영종률 60% 건폐율 60%
건폐율 60%하고 용적률 200% 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 녹색 도시로 이 지역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녹색 도시를 추진하는 환경부에서는 건축을 많이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녹색 도시 만들고 20층 지으려고 그러면 바로 녹색 도시 만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예?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정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고층 지으라고 해주겠단 말이에요. 예? 관리 지역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이게 언제 바뀌어질지도 몰라. 예? 요번 관리 지역 변경하는데 해놓고 나서 그게 5년 걸지 10년 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해요? 환경부에서 못한다고 계속 해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도립공원 해체되는데도 그게 수십 년 걸렸는데, 예? 그러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경포 지역에 있는 이 특구 지정을 되어 있는 분들은 관리 지역이 도로부터 인간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건축행위 하나도 못해요. 오히려 바깥에 공원 해척 A 지역은 건축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아무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안에서. 현재 그 위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2년 위반이 돼가지고 동안은 통과가 되기 연말까지는 전까지는 어차피 절차상을 그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냅니다. 그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특구 지정을 되어 있는 예? 이 특구 지정 저 녹색 도시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 건축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개별을 조금 수리하는 건 되지만 공식적으로 신청해가지고 건축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관리 지역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게 1년이 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리 지역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도시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그게 언제 통과되란 말이에요. 비도시 지역으로 우선 관리 지역 변경을 했는데 그게 도시 지역으로 가려고 그럴 때 몇 년이 걸린다는 걸 누가 장담하나 말이에요. 시장 가고 여기 담당 공무원을 다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해도 본 의원은 이 녹색도시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식과 부속 모든 분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지금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하셔서 도시계획부서도 그렇고 다 같이 검토하시고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강릉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많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추진해 왔다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저기 자연공업법상에 그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자연공업법으로 이제 상세 계획이 적용이 돼서 어느 지역은 뭐 호텔지구, 컨도니엄지구, 상업지구, 녹지지구로 야영장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녹색 시범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일부 도시계획이 재정비 사항에서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공원법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자면은 이제 지구 외로 가서 아까 얘기하시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으면은 한시적으로는 행위를 못합니다. 그 못한 다음에 도시계획이 올 연말이고 위반이 되면은 1월 18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공청회를 했고 그게 위반이 되면은 연말 가서는 그 지역을 아까 얘기하던 관광형 휴양단지 내에 지구 단위로 이제 변경 신청 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 기간 안에는 주민들이 조금 다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아까 주거형이라든가 뭐 그런 뭐 관광형 복합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되면은 향후에 도시 재정비가 될 때까지는 절차상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 보면은 강시가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녹색 시범 도시를 강릉시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국비 도비 갖고 와서 12주택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포 이론에 습지부터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랜드마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그로 인해서 녹색 시범도시라는 걸 적용시키면서 경포 도립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도저히 명분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면 경포 도립공원을 해지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때 당시에는 집단 주거시설을 해서 경포 지역이 5층까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뭐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금 현재 시점에는 건폐율 60%에 최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200%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메다수로는 40m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향후 도시계획이 이제 이기까지 오는 단계에서 짧게 이제 주민 설명회하고 도시과에서 얘기하면서 그 기간이 길게 가면 4년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까지. 근데 빨리 서둘러서 하게 되면 2년 반이 걸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1년 반이 지나갔고 올 6월 달, 7월 달까지 기초적인 입안을 시에서 끝내서 도에 보내서 중앙부처까지 끝내는데 빨리 서두르면 내년 한 6월 이렇게 이제 디데이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입안되고 이번에 입안되면은 향후 도시계획은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강릉시가 내년에 해야죠. 그죠? 내년에 입안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구 지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1년 땡겨서 이제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적용되면은 향후 5년 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데이 일정을 정확하게 포맷을 주셔. 며칠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녹색도시에 가서 이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의원은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4, 5개월 도시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에 이제 불포도 뻔하다는 거죠. 주민들은 이게 도시계획 수립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업용지로 도시 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법상. 예, 법상 될 수 없잖아요. 그 법상 될 수 없는 부분을 관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2단계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설명 충분히 해줬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혼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법상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현대호텔은 15층 올리는데 왜 우리는 10층밖에 못 올리냐? 용적률 200%밖에 안 되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용적률 80%에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 아닙니까? 이걸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5년 후에 5년 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전에 기사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시장 바뀌고 왜 바뀌면은 관계가 바뀌면은 그때 갖고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줘야죠. 그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 지방도시 수천억 지분하고 나서 강시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경복권 재개발하는 얘기입니다. 경복권을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시를 아느냐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경포대는 알아도 강시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인지도로. 근데 우리는 해서 그 경포대를 활용을 못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주민설명회를 3개과에서 부시장 3개과에서 경포 초당 송정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장 이 법상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다 받으세요. 랜드마크 사업이고 뭐이고 이 장밋빛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주민이 불편하면 시행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과에서는 동계 녹색도시 도시과 세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빠른 시간에 좀 해주실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의회 보고하고 또 매년 3억이 이제 적자 폭이 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우리 의회 기관에서 적자를 불구함에도 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의원은 잘 이 부분에서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예상을 했지만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어디에 주는 간에 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적자 폭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다면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적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뭐 보고서에 의해서 본 의원이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서 좀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 우리 의원님들 뭐 염려 이상으로 애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신재걸 의원님께서 뭐 3억 말씀하시는데 뭐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 노력하지만은 뭐 이런 정도는 그 강릉의 좀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시민들의 편익 제공 이런 의미에서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느 업체가 할 건지 그분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설계된다 이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미대로 그래 했으니까 거기 책임져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 세세한 걸 제가 안 따지겠다 이겁니다. 자오지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465억, 국비가 3,348억, 도비가 694억, 시비가 423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포지션이 국토 설명회를 호남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3월 12일 어제에 스피드 스케이트장하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레인의 국제 및 국내 현상 공모를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무종합건설이 1순위로 됐습니다. 또한 어제 나머지 피겨 쇼트, 아이스하키 남자, 여자 3개 경기장을 PQ와 TP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4월 중에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를 3개사에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보상금 지급은 금년 4월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 공사기간은 약 4년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의 건축, 토목, 부지 공사를 전부 완료를 시켜서 17년도에는 예비 시험을 해서 18년 후에 본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후 활용 방안은 스피드 스케이트장 경기장은 현재 시 계획은 국가대학과 스포츠예술대학을 포함하여 8개 단과대학 1만여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스포츠 관련 학과 재학생은 전국 탑10 규모인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유치가 확정된 이후 우리 관동대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올림픽장이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 인프라로서 강릉시는 물론 관동대학교의 명예와 유산을 넓힌 데 기여합니다. 재단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강릉시의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지금 아이스하키 2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12만으로도 계산을 해도 70억 이상의 비용이 지금 들거든요. 예상되는 비용이 70억인가 77억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관동대학에 하는 건 다 좋지만 이걸 과연 시에서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그 사립학교에다 그걸 지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한다면은 그 재단에서 정말 이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의원님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 유치하고 그 강릉시에 어떻게든 간에 그런 계획을 전달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대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이 물론 저희 법인이 있어서
관동대학교하고 명계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대학이 독립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예산의 수립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사전 물론 이제 이사회의 승인은 받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과 관련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저희 학교의 그 부지라든가 이게 재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과 관계된 부분은 이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학교 시설문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아마 총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억, 많게는 지금 한 7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재라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경 시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프로그램 준비해서 기대에 절대 응대가 의대라고 하는 것이 거의 관동대학의 재정의 대부분을 빨아들일 정도였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도 염려를 하고 또 요즘 최근에 제가 이걸 그 올림픽 이 경기장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도 의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같이 연결이 돼서 해야 하는 병원에서조차도 지금 MOU는 거의 파기된 상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과연 이 학교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운영 경비는 지금 상정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파악한 바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계올림픽 경기장 그런 걸 파악했을 때보다는 다행히 그래도 그 정도는 커버하실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걸 경기장 6,000석 정도의 경기장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획서 내용대로라면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로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체육관을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 문제는 재단하고 좀 관계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따로 삽지 않은 이유가 이미 그게 다 경기장 건설 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 MOU를 맺는 과정에서 제가 좀 6,000석 규모입니다만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경기장 시설이 약 2,500석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이 이제 했는데 있는 게 그걸 이제 해체하고 새로 짓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3,000석으로 그 줄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강의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은 설계 당시부터 그걸 가변적으로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그냥 별도의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그냥 벽을 해체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동대학교에 시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관동대학교가 나중에 사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각 시설들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심판실이든 경기 임원실들 썼던 공간들을 나중에는 이걸 뭐 강의실로 쓰고 교수 연구실들 이런 걸 다 이제 배치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 계획이 나올 거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실은 우리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그까지는 다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 김미희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동대학에 대한 그 염려스러운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의과대 문제라든가 그 아이스하키 투 경기장 유치함에 있어서 사후 관리 또 거기서 발생되는 그 리모델링에 대한 걱정을 찍어주셨는데요. 뭐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그 답변을 할 기획실장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 의대 문제 때문에 오늘 한 4시가 5시에 성여병원하고 그 MOU 체결을 합니다. 다시 체결을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의대 문제는 학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체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체육관을 유치하면서 작년에 이제 접근할 때 이런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자체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아무리 해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보완을 하면서 진행은 됐지만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갖고 그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학교의 의지는 아이스하키 2 경기장을 유치함으로써 관동대학 위상도 세우고
또 그것이 각 지역에서 갖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자 그런 의지는 이제 대단하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답변이 좀 자리매김되면은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은 시의 이제 의원들께서 감동대학이 사실 사학학교로서 강릉에서 갖는 그 역할은 상당하거든요. 그 감동대학이 오를 때마다 이제 시의원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